풀어보도록 하죠. 드디어 이제 미분으로 왔어요. 미분. 그래서 촥촥촥 열심히 미분하는 그런 문제들을 하고 있었던 개죠. 대략 몇 문제 정도 되냐? 하나, 둘, 셋, 아유, 5개? 좋네요. 한 문제당 20분씩만 풀면 되겠어요. 그래? 아, 이 친구 뭐 이렇게 물어볼 게 없어. 이렇게. 아이고. 자, 보면 27번? 27번은 그렇게 뭐 많이, 아이고. 게다가 심지어 연습장도 딸내미 연습장을 뜯어봤더니 종이가 아주 두껍더라고. 두툼한 종이에다가 쓰니까 필기감도 좋고 좋았어요. 자, 한번 27번부터 보도록 하죠. 이 속도면 금방 미적분은 끝나겠죠? 자, 27번 보도록 합시다. 짜잔.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 연속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죠? 연속이면 원래 함수값 같아. 미분 개수가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같아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함수 fx가 27번이죠. fx는 1-x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 0에서 x가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3분의 2 x 세제곱 마이너스 1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요거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래요. 보기 기억 보면 f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어디 x는 1에서 연속인지 그리고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미분 개수가 같은지 그거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해보겠어요.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했는데 맞는지 아닌지 보도록 하죠. 일단 x는 1에서 함수값을 한번 볼까? 본다고 하면 정확히는 이거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 fx의 값이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fx의 값이랑 그 다음에 그냥 f1의 값이랑 다 같은지 이거 보는 게 일단 연속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보면 왼쪽에서부터 오는 녀석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네. 그렇지? 왼쪽에서부터 오는 녀석. 얘가 x에 1 들어가면 0이 되겠어요. 0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도 여기 이제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여기다가도 x에 1 딱 넣는 순간 0이네. 여기까지 좋아. 그다음에 f1의 값은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것도 0이겠지 뭐. 그래서 일단 연속이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요거 만족하면 연속이죠. 맞니? 그래요. 연속이죠. 오케이, 연속인데 그 다음에 플러스 한 가지 더. 뭐?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해가지고 거기다 x에다 1을 싹싹 넣었을 때 그 값이 같냐? 서로 같냐라는 그 얘기야. 그럼 얘 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2x가 되겠네요. 얘 미분하면 뭐가 되죠? 2x제곱. 끝이네? 자, 요거랑 요거에다가 x에다가 1이라는 값을 넣어요. 넣었더니 얘는 2고 얘도 2네요.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요거랑 두 가지를 이용해서 플러스 하면은 결론은 미분 가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아마 판단했을 거야. 그래서 거기 기억에 동그라미 잘해놨는데 니은도 동그라미디? 제가 풀었을 때 레알? 아니 진짜? 니은도? 니은은 아니라는데? 뭐 한번 보지 뭐. 자, 니은 절대값 fx 얘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지 가능? 이라고 돼 있는데 역시나 요거랑 똑같은 단계를 거쳐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연속인지를 보면 근데 다만 얘가 절대값 x인 거잖아. 절대값 fx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서 혹시나 이 식 전체의 값이 여기서 요거랑 요거 두 개만 보면 되는데 두 개가 혹시 0보다 작아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0보다 작아지려면 x값이 어떻게 되면 0보다 작아지겠어요? 얘라는 녀석은 1-x가 0보다 작아지려면 x가 1보다 커야 되는데 그런 범위는 없지. 따라서 얘는 항상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얘는 뭐 손댈 거 없고 다음 두 번째 거 밑에 녀석이 얘가
얘는 근데 0보다 작아질 수도 있잖아. 그치? 0보다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전부 다 0보다 작니? 이 범위 자체가 전부 다 0보다 작은 녀석들이야, 값이. 그치? 0이 들어가든 아니면은 1에 가까운 값이 들어가든 어쨌든 얘는 다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전체를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주는 거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요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되는 것이야. 그치? 식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좌극항을 구해보면 이렇게 쓰겠죠. 리미트 x가 0인데 좌극한이고 fx 예의상 이렇게 절대값도 하나씩 씌워주고 요거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 해서 절대값 fx랑 그 다음에 f 0이랑 절대값이 있어야겠지. 같은지 먼저 보자고. 그러면 좌극한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쪽에서 와서 0으로 가게 되면 값이 1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걸 봐야 돼. 요게 이제 절대값 씌운 값, 절대값 씌운 fx라는 녀석이 이거라니까. 우극한 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럼 여기다 x에다 0을 딱 넣는 순간 얘도 1이네. 오케이, 좋아. 좋고. 그 다음에 f0이니까 어차피 여기다 0을 넣으면 되니까 그 값도 1이네 해가지고 다 같아요. 일단 연속이군요 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 미분계수. 미분계수를 이제 봐야 되는데 얘는 미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얘는 요걸 미분해야 되겠지. 요걸 미분해야 되는데 요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x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랑 마이너스 2x인데 x에 얼마를 넣느냐면 0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요 값이 0이 돼버려. 같지 않지? 아 그래?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지? 미분 가능?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뭐구나. 제가 꼭 반드시 4, 5, 5에 학원으로 바꾸게 되면 이 폭을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넓은 녀석으로 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놔도 되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하루에도 한 10번씩 떨어지는 것 같아. 10번 더 떨어지는 것 같아. 자, 어쨌든 니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분해보니까 되죠. 디귿. 이 친구 또 기억이랑 니은은 알겠는데 디귿을 모르겠어요 이러니 니은도 틀렸어요. 자, 디귿. 디귿은 뭐래요? x의 k승 곱하기 fx가 x의 k승 곱하기 f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래요. 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의 자연수를 구하라고 하는군요. 최소의 자연수. 자, 그러면 일단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요거 자체 값 자체가 연속이긴 해. 연속이긴 한데 미분 가능이 아니었던 거지. 미분계수 값이 달라서. 그럼 미분계수 값이 같아지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원래 저기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마이너스 1이랑 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었는데 얘가 뭐가 되면 되느냐면 요 앞에 fx라는 거에 요만큼이 더 곱해져가지고 보통 여기 제일 앞쪽에 있는 제일 최고창에다가 요걸 더 곱하겠지. 곱해가지고 미분계수를 구했을 때 남는 거에 x가 남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되면 x에다 0이 들어가면서 어차피 왼쪽도 0 오른쪽도 0 이렇게 될 거거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x만 하나만 곱해준다 라고 하면은 걔가 어떻게 되겠니? x를 하나를 곱해준다고 하면은 일단 뭐 하나 곱해보지 뭐. x 곱하기 fx라고 하면 해보자. 지금 뭐 연속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연속은 이미 그냥 저 상태대로도 연속이었으니까 거기다 x를 곱해주든 x제곱을 곱해주든 연속이 아니게 될 이유는 없다고. 그래서 연속은 보지 말고 미분계수만 보면 돼. 그래서 x, fx에서 여기다가 x를 하나 곱해주면 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밑에 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에다가 x를 또 곱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얘를 미분하면 얼마가 되니? 1 마이너스 2x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야. 근데 지금 뭐 넣어야 되냐면 x에다가 0을 넣어야 되거든. 그렇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을 넣으면 얘는 1이야. 얘는 얼마니? 그럼 얘도 미분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고 괜찮아. 한두 개만 더 해보면 돼. 어차피 2에서가 최소다라고 했으니까 1에서 안 된다는 거 확인하고 2에서 되는지만 확인하면 된 거잖아. 그러니까 x제곱을 이제 한번 곱해보겠다는 거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알겠니? fx라는 거에다가 x제곱을 곱하는 거야. 근데 요거 두 개만 보면 된다 이거지. 어차피 x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이 될 거고 저기다 x제곱 곱하면 x4승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얘를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3x제곱 얘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x에다 0을 넣겠지. 0이네. 0을 넣으니까 0이네. 됐어. 드디어 미분 가능한 점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래요. 거기에 들어갈 최소의 자연수는 k는 2이다가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fx랑 막 갑자기 다른 거 이렇게 막 섞여 있고 막 이러면 되게 이렇게 요거를 생각하기 힘들지 않냐? 그래서 요거를 오늘 봤으니까 봤으니까 혹시 이렇게 fx에 뭐 곱해져 있고 그러면 원래 있는 요 식에다가 각각 x 곱해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그것도 한번 체화시켜 놓으면 좋죠. 자 다음 에이 한 문제당 20분 하려고 했더니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 아 10분 정도 걸렸네. 별거 안 했는데 10분이나 걸렸네. 좋아하고 있어. 아니야 마지막 문제가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시사해 줄 거야. 숙제도 있는데. 그렇지 혜원님. 네. 아유 훌륭해요. 숙제는 물어볼 게 많은가 보구나 이 다 친구. 풀었는데. 다 풀었어? 아 그래? 답 맞춰보고 다 맞으면 끝인 거야? 와 좋다. 뭐 그런 거지 뭐. 아니 잘해오면 좋지. 설명할 게 없으면 가서 자 우리 그러면 음료수라도 한잔 할까? 이러면서 음료수 한 잔 먹고 딱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다음 몇 번이죠? 31번 또 고득점이라고 딱 붙어있네. 고득점. 놔 확 그냥 여기다 놔둬야지. 떨어지지 않게. 31번. 아 그래 이 문제도 또 이게 참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31번 함수 fx는 잘 녹음이 되고 있죠. fx는 두 개래요. x 플러스 1이랑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라고 하네요. 그래놓고 밑에다가 친절하게 그래프도 그려줬어요. 이 그래프 요거 식대로 그리면 그래프 밑에처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도 하나 싹 그려보면은 x축, y축이 있고 얘가 b점이라는 게 1,2가 찍혀 있고 얘가 b래요. 그 다음에 a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a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2를 지나도록 쑥 오우 잘 그렸어. 그다음에 여기가 2가 되고 쑥 근래에 보기 드물게 잘 그렸어요. 자 y는 fx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군요. 됐죠?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쫑쫑쫑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b 1,2가 있다. 실수 x에 대해서 점 x, fx x, fx가 뭔 얘기야? 갑자기 x좌표는 x고 y좌표는 fx가 된다는 얘기 자체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얘기를 한다 이거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점 a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점 b까지의 거리의 제곱 중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하자. 이제 gx라는 녀석이 새로 나왔어요. gx라는 녀석은 이제부터 구해야 될 녀석이고 gx를 하자. gx에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a의 값의 합이 p일 때 80p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점을 이제 찍어야 돼. 실제로 점을 찍는데 얘가 이런 곳에 혹시 점이 하나 찍혔다고 하면 어차피 이 위에 있는 점을 찍는 거잖아. 점을 찍으면 여기서 a까지의 거리랑 b까지의 거리 중에 어느 게 당연히 가깝겠니? a까지의 거리가 당연히 가깝겠지. 그렇게 되면 어차피 거리라는 건 플러스 값이 나올 테니까 제곱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이라 하는 것이 바로 a점까지의 거리가 될 것이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 요 점의 좌표가 x, fx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얘네 둘 사이의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x 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하고 y 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직선의 방정식도 안다고 x 플러스 1이라는 거. 따라서 여기 x였으면 x 플러스 1이라고 될 거고 y 값이. 이쪽 편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x,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이런 점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될 거고 이쪽 편에 있는 점들 같은 경우에는 x,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점이 이제 점점점 올라가다가 이런 데만 해도 계속해서 a가 가깝지만 여기서 어느 점인가를 지나게 되면 요거보다 더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제는 b점이 확실히 가깝다고. a점보다. 그치? 요 경계가 되는 게 어딘지를 좀 찾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점이 요쪽으로 넘어가서 금방까지는 계속해서 b가 가깝다가 점점점 내려가다 보면 어느 곳에선가부터는 a점이 더 가까워진다고. 그 경계점을 확인하는 거야. 경계점을 확인해서 거기서 이제 미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판단해가지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들의 값 그거를 더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먼저 이걸 보면서 점이 여기를 넘어가면 b가 가까워지고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또 이제 a가 가까워지고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지.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하는 방법이 뭘까? 실제로 A하고 B하고 중에서 A하고 B하고 이 점 중에서 어디에 찍히면 얘가 A에 더 가깝고 B에 더 가깝고 이게 바뀔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는 한 이쯤 될 거야. 이쯤 가야지 이제 얘하고 길이가 같아지겠지. 아니 그냥 뭐 적당히 찍는다고 하면 요쯤일 테고 아마 요 어디쯤 될 것 같아. 눈대중으로 보기에도 얘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그린 거랑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점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랑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가 같아지는 점이 있을 것이고 요쪽에 점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길이가 같아지는 점이 있을 거야. 걔네 두 개를 만약에 이었다고 생각하면 A랑 B랑 이은 선분이랑 얘가 각도가 어떨까? 당연히 수직으로 얘도 2등분 하겠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고 여기 90도가 되는 그런 녀석을 한번 찾아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 건 A점이랑 B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 얘는 1,2죠. 그러면 A, B 사이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1,2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게 요거가 되거든. 그 다음에 걔가 이렇게 긋는다면 수직이 된다는 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서 무슨 점을 지나야 되냐? 이 위에 있는 점을 지나야 되고 또 이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요? 선분 AB라는 녀석에 여기랑 중점 좌표도 구할 수 있지. 얘랑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점. 왜? 요거 X좌표끼리 두 개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누고 하면 중점의 좌표 나오잖아. 요 직선이 이 점을 지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이제 한번 구해보자. 자, 선분 AB라는 거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AB라는 거 구해보면 Y는 해가지고 두 점을 지나야 되니까 X 값이 2만큼 증가할 때 3만큼 올라갔으니까 기울기는 2분의 3X가 되고 플러스 B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고 해가지고 B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B 해가지고 B는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선분 AB라는 저 직선이 어떻게 되냐? 뭐 사실 이거 다 구할 필요도 없고 기울기만 구하면 되긴 하는데 Y는 그래도 하는 김에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필요한 거는 사실 기울기야. 기울기. 왜 기울기를 하냐면 요 직선 구하고 지금 궁금한 건 이 직선이거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기울기 얘랑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기울기라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그렇지.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점 뭐 좌표 하나 잡자. P라고 하고 Q라고 할까? 선분 PQ라는 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선분 PQ의 기울기가 일단 Y는 마이너스 3분의 2X로 시작을 한다 라고 할 수 있고 여기다 플러스 C가 더해질 건데 얘가 지나는 점이 뭐냐면 얘랑 A 중점이야. 중점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1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0이네. 그리고 마이너스 1이랑 2랑 더해서 반으로 나니까 0,2분의 1을 지나겠네. 그렇죠? 중점이. 요거 두 개 더해서
0이었구나. 0이어서 어차피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2랑 더해서 1인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0,2분의 1을 지난다. 자, 0,2분의 1을 지나기 위해선 C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얘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선,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으악, 3분의 2x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얘랑 요거랑 이쪽에 있는 직선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가 바로 Q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x 플러스 1이라는 거랑 얘랑 만나는 점의 좌표가 P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P랑 Q의 좌표를 구해보아요. 구해보면, 먼저 P부터 구해보면, 점 P라고 하는 녀석은, 점 P는 저쪽 편에 있는 게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1이랑 뭐가 같아야 되냐?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분의 1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렇게 하고 x 값을 구해보면 3분의 5x는 마이너스 2분의 1 해가지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 해서 x 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0분의 3이 돼요. 요쯤이 x 좌표가 마이너스 10분의 3이라는 거야. 그걸 구했어. 뭔가 좀 훌륭한 것 같지 않냐? 이까지 보니까 뭔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 P점의 좌표가 일단 마이너스 10분의 3이고, 또 마이너스 10분의 3을 여기다 넣으니까 Y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얼마라고? 10분의 7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점 Q는 한글로 막 쓰고 난리 났어요. 점 Q라고 하는 녀석은,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거랑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분의 1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풀어주게 되면, 이쪽으로 넘길까? 마이너스 3분의 4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해가지고 8분의 21. 약분이 안 되네. 슬프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점의 x좌표가 바로 얼마? 8분의 21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다 8분의 21을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42가 되니까 마이너스 8분의 42 더하기 8분의 32 하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10. 이렇게 Q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일단 PQ까지 이제 구했고, GX라는 걸 이제 한번 뽑아보자. 뽑아보면, 자, GX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범위가 3개로 나눠져요. 이 부분은 이제 지울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하고 점 좌표 구하는 것까지 했고, 이제 x 값에 따라서 gx라는 녀석이 3개로 구분이 될 텐데, gx 원하는 대로 이제 거의 근접했어요. gx는 3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어느 게 더 가까워요? a랑 b 중에 a가 가까운 거지. 그러므로 여기서 가까운 녀석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때 gx 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x, x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조금 더 멀리 있어야겠어. x가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작을 때야. 자, 여기 x좌표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y좌표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냥 플러스 1이라고 쓰자. 제곱. 요게 되겠죠. 원래는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리의 제곱 중 크지 않은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루트 안 써도 되겠죠. 루트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준다고 하면, 자, 정리를 하면, 조금만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요게 첫 번째 식이에요. 요 범위에서의 gx 값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10분의 3에서부터 8분의 21 사이인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a보다는 b가 가까운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b까지의 거리가 돼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0분의 3에서부터 어디? 8분의 21까지는 b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도 범위를 하나 더 나눠야 되네. 그렇지 않니? 왜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바뀌게 되잖아. 그래서 범위가 두 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한 방으로 나눌 수가 없고 B점의 좌표인 1보다 작은데 1보다 작은 데서는 이쪽 편에 있는 점들이 x, x 플러스 1이 되거든. 얘하고 그 다음에 1,2 사이에 거리의 제곱이 되는 것이야. 범위가 4개로 나눠지려나 봐. 이거 이만큼 다 쓰겠는데? 자, 여기 1번이었고 이제 2번. 2번 범위라고 하는 녀석은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x-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두 번째 범위가 되는 것이고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죠. 똑같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 얘도? 그러면 요거 2배씩 해주면 되는 거잖아.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거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8분의 21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나요? 얘가 이번에는 점의 좌표가 요거야. 요거고 b랑 사이에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더하기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정리해보면 5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이제 마지막이야. 8분의 21보다 큰데 그것만 하면 돼요. 8분의 21보다 x가 왜 또 이게 아니죠. 8분의 21보다 x가 크거나 같은 범위. 그렇게 되면 다시 뭐가 가까우면 a가 더 가까워지는 거야. b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4번에서는 이제는 x,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4x 제곱 그다음에 여기 5고 2고 하니까 마이너스 20x 플러스 25 정리하면 5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6 와, 자 이렇게 5개의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5개의 식에서 미분 가능한 점인지 가능하지 않은 점인지 그것만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3개의 점에서 보면 돼. 어디? 마이너스 10분의 3 1 8분의 21 이 3개의 점에서 각각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들의 값을 더하면 그게 바로 P가 된다는 것이야. 좋아요. 자, 이제 3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아마 뿌듯할 거야. 뿌듯할 거고. 이제 마이너스 10분의 3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쪽에 있는 건 이제 필요가 없겠죠? 잠깐만. 잠깐 답안지를 보고 이때까지 푼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자고요.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맞아요.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맞아요. 5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맞고 5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0. 맞게 풀었어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자, 다음. 이제 저 세 점에서 미분 가능한지만 확인해주면 돼. 확인해주면 되는데 미분 가능한지는 뭘로 확인한다고요? 연속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미분 계수가 같은지 그것만 봐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굳이 이거 뭐 연속인지 확인해 봐야 될까? 어떠하니? 확인해 봐야겠네. 자, 봅시다. 여기 저기서 보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딱 4줄로만 쓸게요. x제곱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언제 x가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언제 x가 마이너스 10분의 3부터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8분의 2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6 언제 x가 8분의 21보다 클 때. 자, 이렇게 4개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10분의 3에서 값을 구해보면 연속이려면 극한값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위에 식에다 마이너스 10분의 3을 넣어보고요. 아래 식에다가 마이너스 10분의 3을 넣어봐요. 맞지? 아, 진짜야. 근데 뭐 다행인 거라고 하면 일단 2x제곱, 2x제곱이니까 특별히 x제곱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겠어요. 요거 두 개는 어차피 x에 뭐가 들어가도 값이 같게 나올 테니까 여기다가 이제 살짝 넣어보는 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10분의 3을 넣어요. 그럼 6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3 더하기 5랑 얘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3 더하기 2랑 같아야 돼. 같을까요? 두근두근. 얘가 10분의 마이너스 18이죠. 얘는 10분의 50이죠. 그럼 10분의 얼마가 나오냐? 32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10분의 12가 나오죠? 계산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10분의 32가 나오네요. 어휴, 그래요. 신기해요. 같지? 같으니까 얘는 일단 연속은 연속이야. 연속이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겠어? 그래서 미분한 것도 쓰자. 4x 플러스 6. 얘는 미분하면 4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10x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10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4x 플러스 6이랑 4x 마이너스 4인데 x에다 마이너스 10분의 3을 넣어서 한번 값을 계산해 보는 것이야.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3이면 마이너스 10분의 12 플러스 6이랑 그 다음에 이거 똑같죠? 똑같으니까 괜히 썼네. 그렇지? 똑같으니까 괜히 썼네. x에도 무슨 값이 들어가도 어차피 요만큼은 똑같잖아. 6이랑 마이너스 4랑 똑같냐고 하면 아니에요. 달라요. 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줄 수 있냐면 x는 마이너스 10분의 3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 가능 아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되는 것이야. 점 하나를 봤어요. 점 하나를 봤고 이제 그 다음은 어디에서 보면 되겠어요? 점 x는 1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한번 또 봐요. x는 1에서 가능한지를 보려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봐요. 1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2 빼기 4 더하기 2 0이고 5 빼기 10 더하기 5에서 0이고 좋아. 일단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넣어봐요. 1을 넣으면 4 빼기 4에서 0이고 10 빼기 10에서 0이네. 오, 얘는 미분 가능하네. 그렇지? x는 1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요. 그렇고 x는 1에서 미분 가능. 아니 이게 숫자가 1 같은 걸 넣으면 미분 가능한지 여부도 한 3초면은 확인이 되거든? 3초면 좀 오버가 한 10초면 되는데 마이너스 10분의 3 이런 숫자라 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점 x는 8분의 21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보면 되겠지. 마지막으로 8분의 21에서 가능한지를 보게 되면 여기도 어차피 5x제곱이랑 5x제곱이니까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요 뒤에 거부터 이제 봐주면 되겠죠. 진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인가. 계산하기 싫어. 실제 시험 볼 때는 당연히 계산하고 싶겠지? 당연히? 근데 다른데? 다르냐? 저 미분한 거 보면 아, 여기서 달라? 아, 다르네. 아이, 좋아. 아유, 훌륭해요. 자, 미분 가능하지 않죠? 아, 좋아요.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좋아요. 자,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을 두 개를 찾았어요. 어디? 마이너스 10분의 3이랑 8분의 21이랑 이렇게 두 개를 찾았으니까 요거 두 개를 값을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네요. 더해주면 그게 바로 p 값이라는군요. 자, 그러면 8분의 21 더하기 마이너스 10분의 3이네. 8분의 21 마이너스 10분의 3의 값을 계산해 봅시다. 아, 놔 끝까지 통보시키죠. 80분의 210 마이너스 83 24 80분의 참 거시기하다 야 186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는 건 뭐냐면 80 곱하기 p니까 날리고 186이 답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요. 아, 이렇게 푸는 건데 근데 있잖아. 뭐 이제 끝까지 풀자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끝까지 풀자면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거 있잖아. 아까 여기서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이 P점이랑 Q점 뭔가 경계값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까지 생각해내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운 거고 그거 하고 나서는 아 그래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지. 그리고 이 두 점이야? 두 점이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그 수직 이등 분석까지 생각하는 거 그거까지가 되고 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약간 문제의 의도를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물론 이렇게 요거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주는 게 맞아. 해주는 게 맞는데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춘 친구들 가는데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8분의 21이랑 마이너스 10분의 3이라는 점을 구하잖아? 구하고 나면 그냥 이거 두 개를 더해버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아니긴 한데 굳이 이렇게 문제를 힘들게 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이 경계값 두 개는 아까 그 점의 좌표에서 나온 거잖아. 점의 좌표의 x좌표에서 나온 거니까 이 두 점에서 미분가능하지 않겠어 라고 해가지고 바로 풀게 돼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답은 똑같이 나오고 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 틀릴 가능성이 좀 있죠. 혹시 이런 게 갑자기 막 미분가능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1을 또 더해줘야 되니까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림. 어떻게 그런 건지 알겠죠? 얘네들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각 막 그 점 사이의 거리에 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식이 나온 거지. 그러고 나서 여기 미분 한 번만 딱 해보니까 여기 사이 불연속 여기 사이 불연속인 게 보이네. 그래요. 여기 사이는 연속이겠네 라고 해가지고 치워주면 된다는 거죠. 훌륭해요. 자 이렇게 해서 31번을 보았습니다. 32번? 네. 그래요. 32번도 보도록 하죠. 일단 칠판을 좀 지우고. 훌륭한데? 이런 거 촬영해서 이거 뭐 올려놔야겠어. 막 블로그 같은 데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막 이래서. 근데 그런 거 뭐 가끔씩 이렇게 막 좀 풀이 같은 거 궁금하고 그럴 때 있지 않냐? 어려운 문제 같은 거 있을 때 혹시 막 인터넷에다가 무슨 책 몇 페이지 몇 번 이러면 가끔씩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 이거 어떻게 푸는 건가 지식인에다 막 물어봐 놓고 그런 것들 중에는 막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것도 있고 막 그래. 어떤 학원에서 이렇게 홍보 영상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이런 것도 풀이해요. 막 이러면서 한 문제 푸는데 막 20분 30분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게 뭐 언제 나왔던 문제야? 2017년도 6월 29번이었구나. 30번도 아니었네. 그래요. (6월) 모평 정도 되면은 뭐 거의 범위도 이제 전체 범위고 해가지고 많이 어려울 때지. 그때 계속 수학 1등급 나오면 이제 좀 기분 좋게 수능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6월쯤 되면 거의 이제 막판이라고 봐야지. 물론 제일 막판은 9월이겠지만. 그렇죠? 매월 봐요 이제 모의고사를. 지금까지도 매월 봤나? 2학년 때도? 거의. 진짜 매월 봐. 3월 보고 4월 보고 5월 보고 6월 보고 그렇게 봐요. 자 32번. 참고로 아까 31번 문제는 정답률이 16%였대. 16% 정도면 맞출만 하네. 자, 32번 보도록 하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 fx라는 녀석이 4차 함수고요. 함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래요. 언젠가 써먹어야겠죠? 개수 1. 함수 g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언제? 가라는 조건은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 x가 1 사이일 때 gx하고 fx가 같대네.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gx든 fx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는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고,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지 모르겠으나.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나가 중요한 조건이지 사실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대해 g x 플러스 2는 gx이다. 자, 이런 거 앞으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이때까지도 많이 봤을 텐데, 요런 걸 보면은 이거 보고 드는 생각 뭐니? 혹시 드는 생각이 좀 있니? 주기. 그렇지, 주기야. 주기가 2라는 거야. 그렇지? 뭐야, 이게 gx, g0 값이랑 g2 값이랑 같고 g1이랑 g3랑 같고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2를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 모양이 반복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fx랑 같다며.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도 폭이 2잖아. 요거랑 똑같은 녀석이 쭉 계속해서 반복되는 녀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은 어떻게 될까? 기억을 보면 이제
fx라고 하는 녀석이 4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x 4승 플러스 a 써도 되겠지? a 뭐 어디 특별히 더 나온 데 없지?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이렇게 fx를 놓는다고 하면 여기서 일단 주기함수라는 것까지 파악을 했고 f-1이랑 f1이 같고 그 다음에 f'-1이랑 f'1이랑 같으면 gx는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 주기 함수기 때문에 주기의 경계가 중요하지. 경계. 이 gx라는 거를 만약에 뭐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1에서부터 1 사이에 이렇게 주기로 나타난다면 요 사이에서는 뭐 그냥 연속일 텐데 그런데 얘가 f-1이랑 f1의 값이 같대잖아. 네.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 어차피 -1부터 1 사이는 f든 g든 똑같을 테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처음 시작하는 데의 높이랑 끝나는 높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 사이에서 몇 번 완복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걔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뭐 이렇게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높이가 똑같아야 돼. -1점이랑 1점이랑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1점과 1점에서의 미분 개수값도 같다는 얘기가 뭐야? 여기서 어차피 얘가 또 gx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서부터 똑같은 모양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그런 식이라고 할 때 요 점이랑 미분 개수 같다는 점은 경계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요 점에서 미분 가능해?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도 아까 여기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점도 미분 가능하고 모든 점에서 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건 맞다라고 역시 기억은 잘 판단했군요. 항상 합답형의 덫은 기억은 알 것 같아. 근데 니은 디귿이 잘 모르겠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아요. 기억은 맞고 니은에 써있는 말이 뭘까? gx가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면 f'0 곱하기 f'1이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위에 처음에 기억에서 나온 조건을 다 만족을 시키면 거기 나온 조건이 뭐냐면 f1이랑 f-1이 같고 그 다음에 f'1이랑 그 다음에 f'-1이랑 같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gx가 뭐라고? 모든 실수에서 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그랬잖아. 근데 니은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이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 두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니은은 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f'0하고 f'1을 곱했을 때 0보다 작다인지 그거를 확인해 주면 된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실제로 해볼 거예요. 왜 요걸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냐? 요거 해먹으려고.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써보면은 x에다 1을 넣어볼 것이야. 1을 넣어보게 되면 x에다 1을 넣게 되면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될 거고 x에다가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이렇게 될 건데 요거 두 개의 값이 같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써줘도 되겠죠. 그러고 나서 비교를 해보려니까 1 양쪽에 있으니까 없애고 b 없애고 d 없애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c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c하고 같다 이거야. 그래? 이런 거 아는 바 어떤 게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니? 이만큼이랑 부호를 바꿨는데도 같대. 0밖에 없지 뭐. 그렇지? a 플러스 c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알아낸 사실 a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미분을 해요. 미분을 실제로 얘를 f'x라고 이렇게 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4x 3승 플러스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까지 이렇게 나올 것이야. 근데 여기다가 x에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때도 값이 같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 1 넣었을 때는 4 플러스 3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지려면 얘랑 날려버리고 어떻게 4 플러스 2b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b가 같아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 넘기고 하면 8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이다.
8은 마이너스 4b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b 값을 하나 알 수 있어요. b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f' 제로 값을 한번 구해볼 거야. 원하는 거 f' 제로랑 그 다음에 f'1이랑 곱할 거니까 f' 제로라는 걸 쭉 넣어보니까 어머나 c밖에 안 남네. 그쵸? c 하나 남고요. 곱하기 f'1이래. f'1이면 이건가? f'1이면 이거지? 맞지? 그러면 그거를 써줘요. 4 플러스 3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써주는 거죠. 써주고 나서 얘가 그러면 0보다 작은지 큰지 그걸 확인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b라는 게 마이너스 2야. b라는 게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또 뭐 혹시 알 수 있는 거 더 없을까? 조금 아쉬운데? 여기에서 또 추가로 좀 a는 마이너스 c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a 대신에 마이너스 c를 한번 넣어보자. 마이너스 c를 한번 넣어보면 자, c 곱하기 4 마이너스 3c 플러스 2b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2c 플러스 2b인데 마이너스 2c 플러스 2b인데 b는 또 아까 마이너스 2라고 구했잖아.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쏙 넣어요. 마이너스 2를 넣는 순간 4랑 요게 날아가 버리겠죠. 날아가 버리게 되고 남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2c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c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부호를 우리는 알 수 있어. 무조건 제곱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클 거란 말이야. 그거랑 같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은 어떻게 해? c가 0은 아니지. 왜냐면 c가 0이 되면 0이 되면 a랑 c랑 뭐 a도 0이고 c도 0이다. b는 마이너스 2다. 그래도 되는데? 자, 어쨌든 c가 0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나? 그래요. 얘가 요거의 부호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c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얘는 항상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겠지. 같을 수도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c가 0이 아니면 안 될 이유는 찾아보기가 좀 힘드네. 여기에서는. 따라서 0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f'0 곱하기 f'1을 한 거야. 이게 f'0 곱하기 f'1을 하면 이게 결과가 마이너스 2c 제곱이 되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거기 써 있는 걸 보니까 이거면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된다는 거죠. 등호가 들어가서. 저는 좀 더 극적으로 이렇게 크다라고 나올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 보통 이게 틀렸다라는 게 나올 때는 마이너스 2c 제곱 꼭 마이너스 2c 제곱이 아니라 얘가 0보다 크다니까 니은은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등호가 하나 들어가서 틀리는 치사하게 틀리게 되겠네요. 자, 어쨌든 니은은 틀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제 디귿을 보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f'1이 0보다 크다면 이번에는 이제 기억이랑 니은이랑 다 같이 써야 될 것 같아. 미분 가능하다는 건 기억에서 나왔던 얘기고 f'1이 이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f'c는 0인 c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야, 이건 또 무슨 물론 뭐 여기까지 풀었으면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답을 3번을 고르지 않을 수 있구나. 미안해요. 혼자 흥분했어요. 디귿 안 풀어도 되나 싶어가지고 혼자 흥분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f'1이라고 하는 녀석 f'1이라는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f'1이 요거였지. 4 플러스 3a 플러스 2b 플러스 c. 좀 지우고 저쪽에다 써야 되겠다. 공간이 부족해요. 야, 이런 문제 푸니까 진짜 고3을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f'1이라고 하는 게 저기서 4 플러스 3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b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4랑 2b는 날려버리고 남는 건 3a 플러스 c인데 어차피 a도 마이너스 c니까 얘가 마이너스 4c가 아니고 마이너스 2c
2C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C 또는 요거를 C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으면 2A 뭐 이거랑 이거랑 어차피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얘의 부호가 뭐라고 준 거야? F'1이 0보다 크다고 줬거든. 따라서 A하고 C의 부호를 알 수가 있어. A는 0보다 크고 C는 0보다 작다라는 이런 값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fx라는 녀석이거든. 그렇지? fx라는 녀석이고 걔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모양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부호가 나왔으니까 모양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얘가 f-1이랑 그 다음에 f1에서 값이 같아야 되잖아.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라는 거 나왔고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이랑 해가지고 요 사이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gx라는 녀석은 반복이 되는 것이고 자 f'x의 그래프 예 기울기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f'x의 그래프 얘는 최고차가 3차인데 요거를 그리려고 하는 거죠. 4x 세제곱 플러스 3ax 제곱 플러스 2bx 2bx라는 건 마이너스 4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c 요게 이제 y절편이잖아. y절편인데 y절편 값이 어떻게 0보다 작다 이거죠. 작으니까 아마도 요쪽 어둠에쯤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f'1이라는 값은 얘가 0보다 크다 그랬지. f'1에서 이미 기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 점이 하나 찍혀야 되는 것이고 그치? 그리고 y절편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f-1도 f1이랑 같은 점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될까요? 얘 3차 그래프를 그린다고 할 때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어질 것이고 여기서 그 다음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뭐 그냥 이렇게 아유, 그래프를 왜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막 멋대로 막 꺾고 그랬을까? 좀 더 이쁘게 그려볼게요. 여기서 얘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얘는 0보다 작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서 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가 2차면은 그냥 이쪽도 올라갈 텐데 그렇지는 않다 이거야. 3차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꺾여요. 꺾여서 어딘가에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될 거야. 끝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고 오른쪽은.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따위로 그려질 거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어딘가 이 f'x라는 값이 0이 되는 그런 점을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왜? 여기 3차이기 때문에 언젠가 저쪽으로 가다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돼. 여기에 x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어딘지 정확히 특정은 할 수 없지만 뭔가 이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반드시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디귿이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디귿에서는 f'1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해서 c가 0보다 작다. 이 y절편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f1의 값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또 f1이랑 f-1이 같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점이 찍힌다. 그럼 여기서 일단 한번 굴곡이 나와야 된다. 넘어가면 계속 올라간다. 넘어가면 계속 내려가야 된다. 라고 해서 여기 넘어서 어딘가 꺾이는 점이 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되겠나요? 그래요. 와, 훌륭해요. 두 문제 남았나 이제? 몇 번이랑 몇 번 남았나요? 거의 끝에 있는 50번이랑 51번이군요. 자, 그럼 50번이랑 51번 조금 쉬었다가 이제 두 문제를 해보도록 하여요. 아유, 훌륭해요. 재밌나? 문제 푸니까? 근데 이게 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나름 이 성취감이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가 뭐 이게 30개가 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한두 개만 어렵잖아. 서너 개인가? 그래요. 그럼 이제 봄에 이제 모의고사 보면 우리 다빈이는 1등급 하는 건가?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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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빈이
서울대 가면 플랜카드나 하나 달아야지. 서울대 경영학과나 가라야. 괜찮네. 일단 걸레를 좀 빨아올게요. 혼자 꿈꾸고 있어. 다른 과목은 잘하니? 다른 과목은 잘 나오니? 언어라든지 뭐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그러다 치고 탐구라든지 잘 나오냐?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분위기인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50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어떻게 문제는 좀 파악이 됐님? 아니요. 이게 뭔 소리죠? 라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야 그래도 50번은 정답률이 무려 50%가 넘는 문제인데. 자, 50번. 다항함수 fx와 두 자연수 mn이 일단 다항함수 fx가 몇 차인지는 얘기를 안 했어. 수상해. 왜 몇 차인지 얘기를 안 하지? 그거부터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다항함수래. 보통 이때까지는 그랬잖아. 뭐 최고차항이 몇 차인 그러면서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 4차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줬었잖아. 근데 그냥 다항함수래. 다항함수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m하고 n은 자연수다라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줬군요. 그 상태에서 또 밑에 이제 조건이 있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m승분의 fx x의 m승분의 fx라는 녀석이 1이래. 잠깐만 있어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거의 m승이라는 녀석이랑 fx 값이 뭔가 수렴을 한다고? 그러면 fx라는 녀석은 최고차항이 몇 차라는 것이 되겠니? 그렇지. m차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다항함수라고 이렇게 수상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최고차항은 m차. 그리고 m차의 개수는 무엇? m차항의 개수. 아니, 개수는 그치. 개수는 1이겠구나. 그래야지 xm승 나눠지고 나머지 것들 어차피 다 0으로 가버리니까 1만 나온 그런 꼴이 되겠죠. 그리고 개수는 1이다. 요거를 첫 번째 조건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번에는 x의 n-1승으로 나눴네. 그리고 f'x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건 또 뭔 소리인가? 를 했는데 이게 A래요. 는 A라고 돼 있는데 f'x라는 건 어떻게 돼? 얘가 최고차항이 m차라고 했고 개수가 1이니까 그런 얘기는 x의 m승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제일 첫 번째는 m의 x n-1승 이렇게 될 거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x의 n-1승으로 나눴다. 근데 그거의 극한값이 a다 라는 얘기는 a하고 m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 라는 얘기를 준 거예요. 그거까지 파악을 해주면 돼요. a하고 m이랑 같다라는 요 조건을 하나 추가로 줬죠. 지금 알게 된 건 이만큼을 두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파악이 되죠.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녀석들을 좀 이제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나오는 녀석을 보니까 정확히는 세 번째군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승 그리고 fx라고 하는 게 b로 간대요. 그래? 이번에는 x가 0으로 가니까 무한대로 갈 때랑 좀 달라. 뭐가 되겠니? 얘가 이렇게 된다 하면 얘가 전부 다 어떤 꼴이냐면은 아마도 얘가 뭐 x의 m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ax n-1승 쭉쭉쭉쭉쭉 오겠죠? 오는데 여기 x가 어차피 0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쫙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x의 n승이라고 하는 걸로 나눴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이게 무슨 소리가 되는 걸까? 도대체 xn승으로 나눴더니 걔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b로 갔어요 라는 얘기는 뭐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을까? 얘는 fx라는 녀석이 결국은 이게 fx잖아? fx라는 녀석이 결국은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면 x의 n승이 밑에 있었으면 위에도 있어가지고 위에 거 하나 이렇게 쏙쏙 나눠지면서 뭔가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 fx라는 녀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fx는 반드시 x의 n승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다. 공통적으로 일단 x의 n승은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x의 n승보다 낮은 차수의 항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왜? x의 n승으로 뽑아내려면 여기서도 첫 번째 항은 아마도 x의 n-n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뽑아내고 남은 것들 그리고 여기는 뭐 a 곱하기 x n-n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가게 될 거고 마지막에 상수가 뭐 z 정도의 상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z 곱하기 x의 n승까지만 나오는 것이지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차수의 항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최저차항? 좀 이상하네. 뭐 그런 용어가 있다고 치면 최저차항은 n차 그렇지? 그리고 그때의 개수는 뭐다? 00000 다형이고 요거 제일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딱 나올 거잖아. 그것이 바로 B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차항은 N차고 그때의 개수가 B이다 라는 요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1승 분의 f 프라임 x.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는 9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것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일단 요거 미분한 게 어디냐? 어디? 아, 썼는데 지웠구나. f 프라임 x라는 녀석이 아까 저기서 알아낸 바에 의하면 m 곱하기 x의 n-1 그다음에 플러스 뭐시기 곱하기 x의 n-2 이런 식으로 가잖아. 쭉쭉쭉쭉 가는 그런 녀석인데, 제일 마지막 항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일 마지막 항의 개수가 b니까 bn하고 그 다음에 x의 n-1승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x의 n-1승으로 나눈대. x의 n-1승으로 나누면 요거까지 싹 나눠지고, 요거보다 앞에 있는 녀석은 전부 다 x를 포함하고 있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0, 다 0이 되고 요거 하나만 딱 남는다고. bn이라는 녀석만 남는다는 것이야. 밑에 x의 n-1승이랑 x의 n-1승 다 나누고 나면 위쪽에 x가 더 있지만 그거는 의미 없다. 왜? x에 0을 넣을 거니까. 남는 거는 bn 하나 요것만 딱 남는다는 거지. 그게 바로 얼마라는 거야? b 곱하기 n이라는 녀석이 9다라는 요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네모친 정보를 알아낸 것이야. 네모친 정보를 4개를 이용해서 다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m이랑 n이랑 크기를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큰가요?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m이랑 n이랑 어느 게 더 커요? 최고차항이고 최저차항이잖아.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더 크겠지. 그래서 m이 n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기억의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해줄 수 있고, 니은에 a 곱하기 b가 9래. 그래요? a 곱하기 b가 9야? 그거는 또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뭐 다른 조건 없나? 뭔가 하나 더 나올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a 곱하기 b가 9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a 곱하기 b의 값을 알고 싶은 거죠? a 곱하기 b의 값을 알고 싶은데, b 대신에 n분의 9를 한번 넣어보자고. a 대신에 m을 넣고, 그래도 똑같은 식이 되겠죠? m 곱하기 n분의 9 맞지? 그러면 얘는 9 곱하기 n분의 m이 돼요. 그런데 n분의 m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m이 n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n분의 m이라는 거는 어떻게 됐어? 얘는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겠지. m이 더 큰 수기 때문에. 뭐 2분의 3, 3분의 4 이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거기다 9를 곱했으니까 이거 전체는 a, b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떠먹여 죽여도 밥을 못 먹을 뻔했어요. 이렇게 해서 a 곱하기 b를 구하는 건데, a 대신에 m 넣고 b 대신에 n분의 9를 넣어가지고 정리해보면 9 곱하기 n분의 m이 되고, n분의 m이라는 건 이게 최저차항, 이게 최고차항이니까 m이 더 크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n분의 m이라고, n분의 m이 1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 준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는 얘기고, 디귿은 fx가 3차 함수면, fx가 3차 함수야? 그럼 최고차항이 m이 3이라는 얘기네? 그럼 a는 3이라는 얘기네? 그렇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이네? 그러면 a 곱하기 m이라는 건? 거기 보면 a 곱하기 m이라고 하는 거 9지. 그리고 b 곱하기 n은 아까 9라며. 맞네. 디귿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라고. 결국 그 4가지 조건을 놓고 여기 네모에 쳐있는 요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할 수 있겠나요? 아니야, 근데 왠지 내가 3학년들을 좀 가르쳐 봤지만서도 왠지 설명을 하니까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설명할 때 알아들어. 웬만하면 다 알아듣거든. 근데 비슷한 유형의 문제 나왔을 때 실제로 혼자서 이렇게 갑자기 시험 시간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이제 조금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돼야지 사실은 점수가 올라. 그렇지. 풀이를 듣고 이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이 친구야. 이 친구야. 금방 빨간색이 됐다고 믿고 있어요. 빨간색이 되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녹음이 소리가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리는 하나도 안 나요. 허무해지죠. 얘기해줘요. 뭐 30분 동안. 대단해. 이거를 어떻게 그 시험 시간 뭐 한 5분 10분 만에 풀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시 현역은 다르군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답이 일단 문제는 이해가 됐나요? 아니면 또 제일 마지막 문제라고 그냥 됐어 마지막 문제는 하나쯤 질문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건 아니겠지? 아니요. 좋아요. 51번을 보도록 하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51번 fx라는 녀석은요 3차 함수고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이래요. 개수가 1이라고 줬군요. 그 다음에 gx라는 녀석도 정보를 좀 줬는데 gx라는 녀석은 일단 2차 함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2래요. 이렇게 줘놨죠? 그 다음에 조건을 또 줬어요. 가라는 녀석은 f알파하고 g알파는 같고 f'알파하고 g'알파하고 같은데 그게 마이너스 16이래. 그런 실수 알파가 있대. 알파 존재. 자, 그럼 나 조건을 보기 앞서서 가 조건 같은 경우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3차 함수랑 2차 함수랑 요 처음 부분을 보면은 함수값이 같대. y좌표가 같다는 얘기지. x좌표도 같은데 y좌표도 같은 거야. 그래? 잠깐만, x좌표가 같은데 y좌표가 같으면 그거는 무슨 얘기냐? 같은 점을 두 그래프가 다 지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교점이란 얘기야. 이걸 보면서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교점이고 그 옆에 있는 녀석 f'알파랑 g'알파가 같다. 이 얘기는 뭐냐? 그 교점인데 계속해서 교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점에서 기울기가 같다. 잠깐만, 기울기가 같아? 기울기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기울기가 같지? 얘가 3차 함수 그래프야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2차 함수 그래프라는 녀석은 포물선으로 이렇게 되는데 요 점이 아마 교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가 접해야 된다 이거지. 크로스 되는 게 아니고 접해야 된다는 거야. 접해야지 기울기가 같은 거잖아. 그래서 접하고 다시 어딘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러냐, 크로스 아니고 교차되는 게 아니라 접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접한다. 만날 뿐만 아니라 기울기도 같기 때문에 접한다. 즉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세운다고 하면 x는 알파라는 데서 중근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되니? 요거까지 이해가 됐으면 한 10% 정도 푼 거야. 좋아요. 자, 요 교점이고 접하니까 그러면 이 말은 알파 값에서 중근을 갖는다. 뭐가 중근을 갖냐? 갑자기 방정식이 있어야 중근을 갖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근을 갖는다고 일단 떠올렸다면 그 말이란 즉슨 요 방정식이야. f알파는 g알파라는 거. 근데 f알파는 g알파라는 걸 이렇게 쓸 수도 있죠. f알파 마이너스 g알파는 빵. 이제 방정식이 보이지. 요 3차 함수라는 식이 쫙 뭐 알파 들어가서 쭉 있었고 거기서 g알파를 쭉 뺐더니 그게 0이다 라는 것도 방정식인데 그때 얘가 알파 값에서 중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얘는 3차, 얘는 2차잖아. 따라서 3차에서 2차를 뺐으니까 최고차항은 3차가 되겠지. 요 좌변에 있는 녀석이 3차가 될 것이야. 따라서 얘가 중근을 갖는다 하면 일단 이쪽에 쓸 때 또 게다가 최고차항의 개수 1이래. 고맙게도.
고맙게도 1이라 그러니까 얘가 뭐 이 뒤에 2차를 뺀다고 하더라도 제일 앞에 있는 건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지. 요 식도 이 식을 이제 써보는 거야. 이 식을 써볼 건데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중근이니까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머지 뭔가 하나의 근이 더 있을 거라는 거죠. x 마이너스 c 정도로 이렇게만 나타내 줄 수 있을 것이야. c라는 건 아직 정보가 없고요. 이게 뭐라고? f 알파 마이너스 g 알파 값이. 근데 여기까지 하고 보니까 도대체 문제에서 묻는 건 뭐지?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묻는 건 뭐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g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f 베타 플러스 1. 잠깐만 있어봐. 그거 지금 우리 구하고 있는 f 알파 마이너스 g 알파에다가 전체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한번 붙여주면 지금 원하는 꼴처럼 g 모시기 빼기 f 모시기 요거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알파 자리에다가 베타 플러스 1이라는 거 넣어주면 이 식을 완성을 시키고, 그러니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을 지금 이 중근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썼는데 얘를 c 값을 구해서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알파 자리 대신에 x 자리 대신에 미안해 x 자리 대신에 베타 플러스 1이라는 값을 넣어서 부호만 바꿔주면 끝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했으면 한 이제 20% 정도 풀었다고 볼 수 있어요. 20% 정도 풀었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만 썼지. 아직 첫 번째 조건만 썼고 그나마도 아직 여기 뭐 마이너스 16이다 이런 거는 건드리지도 않았어. 건드리지도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주어가 어디 갔냐. 자 보면 그래요. 거기까지 했고, 자 이제 두 번째 있는 나번 조건을 좀 보도록 하죠. 나번 조건을 보면 나번 조건이라고 하는 게 f 프라임 베타는 g 프라임 베타는 16인 실수 베타가 존재한대요. 자, 그럼 또 이건 또 뭔 소리냐?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제 기울기가 똑같이 그리고 마이너스 16에서 똑같은 알파라는 값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기울기가 똑같은 점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더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f 프라임 베타 그리고 g 프라임 베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g 프라임 베타를 넘기는 거지. g 프라임 베타를 넘기면 그때 이 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기 f 알파 마이너스 g 알파라는 식이 요거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미분을 해가지고 요거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f 알파 마이너스 g 알파 각각 미분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냥 이걸 통으로 한번 딱 미분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게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할 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줘야 될 것이야. 그러면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2가 앞으로 나오면서 x-알파 하나 있고 요게 앞부분 미분한 거지.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x-알파의 제곱 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뒤에 거 미분하면 1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f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g 프라임 베타라고 하나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는데 얘 값이 어떻다는 거야? f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g 프라임 베타가 빼면 아니야, 둘 다 16이기 때문에 16이고 16이기 때문에 16 빼기 16 해서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는 0이 될 거고 지금 여기서 보면 x에다가 베타를 넣은 거야. 그치? 네. 베타를 넣은 거기 때문에 요만큼 부분에 x에다가 베타를 넣으면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전개부터 해야 되겠구나. 미안해요. 전개를 하고 나서 x에다 베타를 넣을 거예요. 자, 전개를 하게 되면은 얘는 2x제곱 플러스 2 알파 c x, 글씨가 좀 별로냐? 플러스 2 알파 c x 2 알파 c x 그 다음에 알파 c 플러스 2 곱하기 2지 플러스 2 알파 c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에잇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빨리 얘기하지 그랬어. 미안해요. x 마이너스 알파가 둘 다 있네. 왜 빨리 얘기 안 했어. 자, x 마이너스 알파가 앞에 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를 놓고 여기 남은 거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c만 남을 것이고 뒤에는 x 마이너스 알파가 하나 남겠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알파 하나 밖에 있고 여기는 2x 마이너스 2c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3x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요. 자, 요렇게까지 전개를 했어요. 전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이제 여기다가 x에다가 베타를 넣을 것이야. 베타를 넣어보게 되면 이 값이 베타 넣었을 때 어떻다는 거야? 0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x 대신에 베타라고 넣어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3베타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알파 이거 한 값이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지. 뭐 둘 다 0일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래야지 요거랑 요거랑 곱했는데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면 얘가 0이려면 알파하고 베타가 같아야 되지. 근데 알파라는 점은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6이었고 베타라는 녀석은 16 플러스 16이란 말이야. 잠깐만 있어봐. 알파랑 베타가 같은데 어떻게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가 다를 수가 있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 같은 점에서 기울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하니까 마이너스 16이 나오고 저렇게 구하니까 16이 나오고 그럴 수 없잖아. 마이너스 16이면 마이너스 16이고 플러스 16이면 플러스 16이지. 그렇게 되는 점은 없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얘가 0이려면 3베타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알파라는 녀석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c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c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c를 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2c만 이쪽으로 넘겨서 3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c가 되고 c는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야. 자, 요까지 구했으면 한 35% 40%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C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넣어. C 대신에 넣어요. C 대신에 넣어서 한번 식을 써보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뭐 이게 조금 더 쉬운 문제였으면 여기까지 구했으면 여기까지 구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다 x에다 그냥 베타 플러스 1 아까 뭐 넣는다 그랬냐 마지막에 베타 플러스 1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부호만 딱 바꿔주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x에다가 베타 플러스 1을 넣을 거야.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녀석이니까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해줄 수 있겠다. 보면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고 순서를 여기는 2분의 2베타니까 그리고 얘는 2분의 2니까 정리를 해주면 2로 아예 묶어가지고 2베타 마이너스 3베타라서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거야. 요렇게 답을 딱 쓰고 싶은데 나 젠장 이런 답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결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좀 열받지만 이게 숫자가 나오기 위해선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든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사실은 부호만 바뀐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값 하나만 나오면 부호 바꿔서 숫자를 넣어서 값을 최종적으로 구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절반 풀었고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구하면 돼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이쪽 분을 지울게요. 요거를 꼭 살려놔야 되거든.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넣을 거야. 저쪽을 지울까? 이쪽을 지울까? 이쪽을 지우자. 차라리. 이래서 칠판이 더 큰 게 필요해요. 어머, 너무 많이 지운 것 같은 느낌? 에잇, 몰라. 아니면 요거를 여기다가 예쁘게 옮겨 써놓을게.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이 값을 구하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네. 이렇게 옮겨 쓰다가 또 이제 틀리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요 값을 구하는 거야. 목표는 이렇고 나머지를 지울게요. 그래서 어제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 문제는 거의 한편의 종합예술이구나. 종합예술이구나. 아니, 이 정도 풀었으면 보통 이 정도 했으면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와. 망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어떻게 해서든 구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걸 구해보도록 하여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파랑 베타가 뭐니? 여기서 함수값도 같고, 그러니까 교점이라든지 아니면 기울기가 같은 점들이란 말이야. 결국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가 조건에서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f 프라임 알파하고 g 프라임 알파가 같다는 거, 그리고 나에서 f 프라임 베타라는 것과 g 프라임 베타가 같다는 것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f 프라임 알파, f 프라임 x라는 녀석을 생각해 보면 fx를 한번 미분한 거잖아. 근데 fx가 3차라며. 그럼 f 프라임 x라는 녀석은 몇 차라는 걸까? 3차에서 차수가 하나 내려갔을 테니까 2차겠지.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것이야. f 프라임 알파라는 녀석은. 그러니까 f 프라임 x라는 녀석은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하게 어디가 꼭지점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사실 g 프라임 x라는 녀석은 그러면 gx가 원래 2차였으니까 g 프라임 x라는 건 직선이 된다고. 그렇지? 직선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가 만나는 점이니까 얘가 교점이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그린 거,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알파. 그래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도 지금 알파하고 베타가 뭐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얘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린 녀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요 점이 각각 x좌표가 알파와 베타가 되는 그런 점인데, 걔가 놀랍게도 어떻다는 거야? 요거를 그러면 f 프라임 x라고 하지 말고 gx 그래프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f 프라임 x라고 하지 말고 gx도 2차겠죠. gx 그래프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x 그래프는 1차인데 걔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중심축이 되는 곳에서, 그래,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겠다. 자, 이제 gx라는 걸 좀 생각해 볼게요. gx가 2차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gx라는 녀석은 뭔가 이렇게 중심축이 하나 있긴 있을 거야. 2차 함수니까 중심축이 있겠지. 중심축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걔가 중심축, 요게 반드시 y축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중심축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나 써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요 중심축에서 아마도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니? 0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같은 평면에다가 얘를 미분한 거를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 미분한 거는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니까 점점 플러스에서 쭉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요 점이 되면 원점을 지나겠죠. 원점을 지나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 딱 접하는 점이 나오게 돼요. 그 점이 뭐냐면 그게 바로 알파라는 거지. 알파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원점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도 똑같이 접하는 거를 그릴 수가 있어요. 대칭이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쓱 그리게 되면 역시나 여기도 원점을 지나야 돼. 여기서 이제 0이니까 기울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요런 그래프가 생기는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 반드시 얘는 이게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이기 때문에 중심축의 x좌표가 뭐가 되느냐면은 알파하고 베타의 중간점이 되는 것이야. 오케이? 요 중심축이라고 하는 녀석이 x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2차 함수 gx라는 녀석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요거 사실은 갑자기 이게 처음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런 것과 관련되는 이 그래프의 성질 같은 거 배우는 단원 있긴 있는데 그 단원에서 보면은 이제 뭐 미분해가지고 그 개수값이 얘는 얼마라 그랬냐? 16인가? 얘는 마이너스 10, 반대인 것 같다. 얘가 마이너스 16이고 얘가 16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게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알파하고 베타하고 이렇게 그었을 때 그 중심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녀석이 중심축이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그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해야지 더 깔끔하긴 한데 그거는 이미 그대가 알고 있다고 치고 잘 모르겠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수투에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여튼 그래가지고 여기서 gx라는 녀석이 중심축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여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렇게 되면 얘를 gx라는 녀석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최고차항이 2차고 그 다음에 얘가 2차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중심축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끝이 아니고 얘가 이렇게 붕 떠 있잖아. 지금 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상수 하나 정도, 상수를 뭐라고 쓸까? 상수 k 정도 써주죠. k 이런 식으로 gx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요거 이 중심축 찾아내는 거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특히나 더 어려웠던 거죠. 그냥 저 정도까지 하고 끝냈으면 참 좋았는데 괜히 이런 걸 하나를 더 찾아내야 되는 거야. gx라는 녀석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야. 그러고 나서 얘를 또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gx가 이러니까 g'x라는 거,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하게 되면 g'x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게 제곱이었죠? 제곱이니까 앞으로 나오면서 4 곱하기 x-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g'x가 될 것이야. g'x가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 여기다 x에다 베타를 넣었을 때 g'베타가 16이다 라는 그 조건을 이제 이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g'베타라고 하는 것은 베타는 4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가 되는데 이 값이 16이다 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뭐에서 16이 되니까 이만큼이 4라는 얘기가 되고 4라는 얘기인데 여기 안에도 사실 정리를 할 수 있어. 2분의 2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4래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라는 거야? 나왔어. 끝났어. 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래요. 8이면 여기 8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2 됨? 그래서 9의 제곱이니까 81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243이에요. 근데 이게 뭐였냐 하면은 얘가 뭘 정리한 거였냐면 fx지? fx 마이너스 gx 중에서도 특히나 x에다가 뭘 넣은 거인 베타 플러스 1을 넣은 f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g 베타 플러스 1 값을 구한 게 마이너스 243이라고 구한 거거든, 결론적으로.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뭐냐면 이거 순서를 바꿨어. g하고 베타, f하고 순서를 바꿔버린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답은 243이 답이 된다는 것이죠. 아이, 빌어먹을. 아, 그래요. 근데 이런 문제를 맞추면 인터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수능 만점 맞으셨어요? 뭐 이런 거. 그래요. 그래도 맞추는 친구들도 있어. 전교에서 한두 명 있지. 정답률 5%짜리 문제 해가지고. 그때 학교가 총 몇 명이죠? 우리 학년만요? 응, 3학년이. 이제 3학년 되니까 몇 명쯤 되냐? 네. 그 중에서도 문과는 몇 명이냐? 문과가 많지. 190명. 그래요? 그럼 한 3명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하면. 근데 학력 격차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쪽 서울 쪽에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맞춘다고 감안하면 학교에서 한 명도 이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요거까지 나오는 과정은 아마 아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야. 마지막에 요 부분 여기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한두 달 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프의 성질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되겠어요. 훌륭한 문제예요. 훌륭한 이 개뿔. 개뿔. 여기도 풀이를 내가 봤어. 그래서 풀이를 봤더니 뭐 잔뜩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G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16이고 G 프라임 베타가 16이므로 함수 y는 gx의 그래프의 대칭축은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임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써놨더라고. 이게 뭔 개소리요? 라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요. 아니 근데 풀이는 또 은근히 짧아. 풀이는 또 은근히 짧아요. 은근히 짧은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아까 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부분이 gx는 최고 차이 계수가 2인 2차 함수이고 g 프라임 알파는 마이너스 16, g 프라임 베타는 16이므로 얘가 대칭축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임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긴 개뿔. 더 자세한 설명을 해달란 말이야. 라고 해서 하여튼 그래서 또 막 좀 또 혼자 열심히 고민을 해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얘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6이고 여기 플러스 16이려면 뭐 여튼 됐어요. 더 이상 자세하게 하지 않겠어. 자 그렇게 해가지고 5단원 드디어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를 마무리를 지었고 6단원 쪽을 보니까 보자. 도함수의 활용이네요. 활용 부분은 뭐 그런 거 쓰는 거지. 이제 뭐냐 실근 개수, 개수, 속도와 가속도 막 이런 문제 쭉쭉쭉 나오죠. 해가지고 어디까지 풀어오면 좋을까? 이제 또 5일 동안이나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미분의 본격적인 단원이니까 이 단원은 문제수도 많네. 그래 6단원까지만 하면 되겠어. 문제가 끝도 없이 나오네. 어헐? 어헐? 진짜 많네? 90개네? 그래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자, 한 70번까지만 해와. 70번까지도 많은 것 같긴 한데 알았어. 그러면 66번까지 어때? 66번까지 풀어오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하고 7장 또 좀 나가고 하면 되니까 오케이요.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군요. 오늘 수업은. 오, 야 1시간 40분 갔어. 5문제 풀었는데 좀 짱인 듯? 그럼 그때는 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답은 불러줄까? 네.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친구 또 자신 있구만. 자꾸 이렇게 답을 원하는 거 보니. 자 보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죠. 극한과 연속에서 앞에 기본 문제 다지기. 네. 기본 문제 다지기. 유형 12에 1번에 4번. 그 다음에 2번에 14. 그 다음에 3번에 4가 아니고 2다. 미안하다. 2야. 네, 답을 잘못 봤어요.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예상 문제 도전하기죠. 20번에 1번, 21번에 3번, 22번에 5번, 23번에 3번, 24번에 1번. 어우 훌륭해요. 다 맞았어? 하나? 그래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한번 그 틀렸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잘 모르겠으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21번에 3번. 3번이라고 하네요. 수고했어요. 아주 훌륭한 내용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야.